까불지 마. 남편의 주의사항을 포스트잇에 붙여놓는다. 가스 조심, 전기불 잘 끌 것, 지퍼 조심, 마누라에게 전화하지 마. 실제 중년기 남성들이 외도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탑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경우들, 특별히 현장에서는 더 많이 보게 되는데, 힘들게 쌓아왔던 나의 인생과 청춘의 탑들 잘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무엇이 우리의 중년을 잘 지켜내는 방법일까? 한번 살펴보시죠. 중년 남성들이 외도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흔히 아틀라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틀라스 증후군 하면, 아틀라스 여러분 왜 지구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웬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 아틀라스인데, 이 아틀라스가 전쟁에 졌고 전쟁에 진 것에 대한 처벌로 제우스가 지구를 들고 있어라 해가지고 여지까지 지구가 넘어지지 않고 태양계를 잘 유지하는 이유는 아틀라스가 지구를 번쩍 잘 지지하고 있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화의 세계, 또 상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짊어지고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가야 됐던 그 아버지들이 받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다른 부정적인 방향으로 쏟아지면서 사실상 외도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게 일명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자극 추구 성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자극이라고 하는 게 노블티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서 한 20년 이상 일을 하면 참 그 일의 발전이나 새로운 면모가 없다면 참 지루하잖아요. 인생이 지루하고 일상이 지루한데, 그때의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자극에 덕석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 중년기쯤 됐을 때 생의 지루함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외도라는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자극 추구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번째에 해당되는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 호르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년기가 되면 남성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성 호르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친밀감과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위와 통제, 이 양자가 잘못 어긋나게 매칭이 되면서 사실상 새롭고 부적절한 사람과의 친밀감이 생기고, 이걸 일종의 나의 권력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경험한다. 이게 이제 호르몬을 중심으로 한 권력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외도가 어떤 원인에서 어떤 이유에서 시작되는지 여러 가지 설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외도의 시작은 결국 굉장히 심각한 가정 불화로 이어지고, 때론 이게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런 양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외도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우리 중년까지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것을 잘 지켜내는가, 이것에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그랜트 연구입니다. 이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건 미국의 그랜트라는 사람이 이제 펀드를 마련해서 그 지원을 해서 지금 70년 넘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나이 들어가며 어떻게 변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흔히 종단 연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횡단 연구는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정 주제를 가지고 쫙 또래들을 연구하는 거라면, 종단 연구는 시간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의 생애에 걸쳐서 추적해가면서 그 과정들을 연구하는 걸 우리가 종단 연구라 그래요. 종단 연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겠죠. 그 연구를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넘는 연구 동안에 몇 번의 연구자가 바뀌어서 드디어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이 그랜트 연구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한 그랜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결과는 뭐냐? 거기 보면 크게 193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14명을 대상으로 크게 3개의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룹 하나, 또 하나 그냥 평범하지만 약간은 어려운 이너서클이라고 하는데, 보스턴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쭉 먹어가는 그룹, 또 하나는 IQ 140 이상이 되는 그때 당시에
천재 여성들을 연구하는 그룹, 이걸 이제 터먼 그룹, 터먼 연구 그룹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그룹 세 그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뭐고 최종적으로 누가 가장 행복을 고백할까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똑똑한 그룹, 가진 그룹, 또 두 번째 그냥 평범한 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머리가 좋다는 그룹,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한계가 조금 있었던 이 그룹, 이렇게 나누었는데 참 흥미로운 건 누가 더 행복했다, 덜 행복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차들마다 다 달랐어요. 정작 중요한 건 그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들이 의외로 우리가 중년 넘어가고 나이가 60, 70이 넘도록 가면서 행복의 요소가 아니었던 것들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싶었지만 사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쳤던 항목들 몇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조상의 수명,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몇 살 정도까지 살았는가, 이거 별로 행복에 큰 영향 미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도 우리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부모의 특성, 또 유년기의 성격, 또 사회적 유대관계, 의외로 이건 우리가 잘 나이 먹고 행복하게 나이 먹는데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의외죠.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또 어떤 요소가 우리의 중년 이후의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가, 요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도 좀 도움이 되겠다. 조지 베일런트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전 이야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의 미래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심리학 영역의 공부를 조금 해봤던 분들, 또 실제 심리학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5세 이전의 성격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건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학자의 한 사람의 의견이었던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약간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를 좋아하고, 그 사람은 인생 수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중요하지. 그런데 인생에 각각 단계가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숙제 부모 잘못 만나면 숙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숙제를 나중에라도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 하게 된다면 나머지 인생은 괜찮아요. 인생은 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 주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지 베일런트가 그 70년 넘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오랜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를 결정짓지 않더라는 겁니다.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적인 결정을 짓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와 관대한 마음, 이건 우리 행복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땡큐 하는 사람들보다 괜찮아, fine,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괜찮더라는 거죠. 우리 나이 들수록에 보면 꿀 떨어지는 부부들의 비결 있었잖아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40쌍의 부부를 연구를 했을 때 이 부부들에게서 나온 정말 중요했던 그 말, 부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사랑해라는 말보다 괜찮아 였다. 이게 바로 그 감사와 그 관대함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50대의 행복한 결혼 생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 이때가 되게 위기거든요. 요 위기를 잘 넘기면 나머지가 fine, 괜찮다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알코올 중독 반드시 실패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여섯 번째가 젊은 새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수입 증가보다 행복에 더 기여했다. 이거야말로 지금 21세기 온라인이 대세를 이루고 우리처럼 비대면으로 만나서 서로가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게, 우리가 함께 만나지만 실제 다른 여러 정보들을 통해서 젊은 층들과의 새로운 교류도 가능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세밭이라든지 아니 여러 강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우리 연령대보다 더 젊은 이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건 소통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주관적 건강 상태,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실제 내가 나 스스로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왜 이를테면 아우 나 맨날 아파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난 괜찮다, 근육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스스로가 건강하도 느끼고 또 난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생애 행복감은 훨씬 더 높았고 사회적 적응력과 친밀감에 대한 실행력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지 베일런트가 사실 그 긴 그랜트 연구라는 어마어마한 연구 시스템에서 정말 뻔한 결과 7개를 냅니다. 이 정말 뻔한 7개 중에 여러분들 몇 개나 포함되는지 한번 보세요.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게 하는 7대 요소 들어갑니다. 첫 번째, 교육. 여러분 교육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교육 중입니다. 이 공부를 함께하고 인생의 공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 안정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안 싸우는 부부가 아니야. 싸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어떤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 행복감이 안정성 있게 지나간다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금연. 그 다음 금주. 그 다음 운동. 그 다음 알맞은 체중. 이게 어렵네요. 이거 어렵네요. 그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성숙한 방어 기제. 이 7가지인데 일단 먼저 우리가 봤던 리스트 중에 교육. 여러분들은 이미 교육 중이니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두 번째, 안정된 결혼 생활. 이런 교육 과정은 그 요소들도 함께 포함하니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요새는 금연이나 금주도 많이 하시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운동. 또 적정한 체중, 이걸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안정되게 건강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루고 있고, 마지막 성숙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자기가 현재 겪고 있거나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이걸 에릭 에릭슨식으로 하자면 통합성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난 것들이 아쉽고 답답하고 창피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 보람 괜찮아. 앞으로도 열심히 지금의 자세로 살아갈 거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나이 들수록 더 노력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과거의 통증과 아픔을 잘 승화시키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중에 5개나 혹은 6개 정도만 있으면 50대에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80대까지도 행복감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3개 미만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7개 중에 3개 미만이라면 그분들은 80대에 이르도록 행복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더라.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어도 4개 이상이면 되겠다. 그죠? 이 4개 이상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여기에 하나씩 덧붙여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법의 역사로, 우리가 미술 그중에 조각 중에 보면 찰흙을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경우 있죠. 인생은 한 번도 돌처럼 처음부터 쭉 깎아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서 쓰레기 아니면 작품으로 되었던 이런 뭐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은 인간을 늘 가법의 역사로 창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년에서 한 살 한 살 우린 더 나이를 먹어갈 텐데 우리에게 이 7가지 중년의 인생을 잘 지켜내고 중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중년을 더 값지게 만드는 요소들 3개 이상 있다면 여기에 1가지씩 덧붙여보자. 1가지씩 덧붙이는 과정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적어보자.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이미 해왔던 중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삶을 살았다면 살았고 적은 삶을 살았다면 적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역사를 잘 지켜내고 지금부터 살아갈 역사를 또 새롭게 아름답게 갱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적과 같은, 그러나 가장 평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